지난 3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났던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마치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1박 2일 동안 접견을 이어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부터 그 다음 날 석방되기 전까지의 특혜 접견이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추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면회가 오후 6시를 넘긴 건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 벌어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자, 윤석열 씨가요. 1박 2일 면회를 했는데 네. 그게 불법적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뭐 1박 2일 면회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예. 텐데. 원래 6시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접견이. 저도 예. 이제 처음 들어본 예. 거거든요. 1박 2일 면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통 군에 아들이 가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군에 그 면회를 갔을 때 예. 그때 이제 주말에 데리고 나와서. 가지고 예. 뭐 1박 2일 함께 보내는 예. 뭐 그런 거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교도소에 가 있는 재소자가 1박 2일 동안 누군가를 면회한다면 그걸 이제 탈옥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예. 뭐 사실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게 맞을 텐데. 불법적 특혜죠.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 내용을 법무부에서 감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그 올해 초, 그러니까 지난 3월 7일이었는데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변호인 접견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쭉 이어졌다. 예.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규정인데 예.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초장시간 변호인이 머물면서 예.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이제 독방에서 나와 있는 뭐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됐었던 거고요. 20시간 정도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는 예. 뭐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3월 7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데 그날 직위원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다가 예.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던 날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 오후, 그러니까 3월 7일 오후 2시쯤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변호인들이 접견을 끝내지 않고 예. 계속 그 이제 교도소에 머물렀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변호사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추가로 접견에 합류하는 뭐 네.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특별 장소가 윤석열 씨의 개인 사무실처럼 운영이 되는 예. 뭐 그런 행태가 벌어졌던 거고 그날 3월 7일 날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지 말지를 거의 밤새서 고민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3월 8일 오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구치소에 이제 석방 지휘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3월 7일에 구속 취소 여부가 쟁점이 되기 직전 그때까지는 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변호인 접견을 시작을 했고 예. 구속 취소가 나오니까 이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예. 변호인 접견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결국 이제 구속 취소가 확정이 되니까 예. 그 길로 그냥 석방이 되는 아,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누군가가 눈 감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수용자 접견 내역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로 예. 나타나 있었다고 합니다. 3월 7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만 변호인들과 접견을 한 걸로 예.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고, 그러니까 그날 밤을 넘기지 않은 걸로 기재를 해놓고 다시 접견이 3월 8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밤샘 1박 2일 접견은 없었다라는 예. 식으로 적어 놓은 건데, 이것도 거짓으로 기재를 한 거라면 그것 자체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공문서 위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문서 예. 위조가 될 수 있는 북법적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실상 이런 불법적인 특혜를 은폐한 예. 정황까지도 확인이 된 거라서 법무부의 추가 감찰 이후에 예. 뭐 여지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예. 어떤 중대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어떤 마구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명백한 수사 대상 같은데요. 지금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는 이제 내란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고 어떤 마음의 절망을 느끼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제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 예. 특히 사법 관련된 시스템들이 유독 한 사람을 위해서만 그렇습니다. 작동을 멈추는 혹은 뭐 압도적인 특혜를 홀로 누리게 되는 그런 양태들이 지금 예. 반복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법원의 독립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법 당국들조차도 여러 차례 그런 그렇습니다. 행태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견이 될 때마다 국민들 입장에서 좀 통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돌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굽신거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고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반란자라고 할지라도 예. 특혜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 우리 그렇습니다. 민주공화정이 이렇게 부실한 시스템 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예.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탈옥하는 당일날 저녁에 네. 1박 2일로 접견을 했다. 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원래 이제 아주경제에서 법조팀장 하셨죠. 네.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1박 2일로 1박 2일은 처음 들어봤어요. 1박 2일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거.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그 6시 이후가 되면 변호인도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가 6시가 지났는데 오후 6시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남아 있는 사례 그 역시도 상당히 특혜로 보는데 그 특혜를 지나가지고 1박 2일 동안 있었다. 제가 계산해보니 거의 34시간 정도를 있었던 걸로 되더라고요. 이 정도 있었던 거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자, 없어요. 저게 그러면 이제 범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자, 직권남용은 서울구치소장이 예. 당연히 서울구치소장이 아마 이거는 저기 그 내부 규정을 위반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됐든 아니면 자기 징계 대상이 됐든 규정 위반을 보는 거 분명할 겁니다. 이거. 자, 전형이 나왔으면 이제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또는 취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속도와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저걸 아니면 아예 그냥 그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1박 2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버젓이 자랑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용납을 합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내란 사후 동조, 방조 뭐 이런 혐의까지도 볼 수 있는 게요. 1박 2일에다가 지금 핸드폰까지 들여왔다고 하는 그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다 사실이라면은 1박 2일 동안 그것도 3월 8일이죠. 직위원의 어떤 네. 그 구속 취소 하기 전날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20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뭐 했겠습니까? 만약에 핸드폰까지 변호사 거를 써서 했다면 실시간으로 윤석열이 직접 직위원 쪽에 통로가 되었던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만약에 있었다면 직접 지휘를 하고 직위원이 구속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막 이런저런 것도 지휘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탄핵이 4월 살인이니까 한 달 전이니까 긴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들어간 시기인데 그럼 이 부분을 또 증거인멸의 지시도 있을 수도 있고 온갖 행위들이 이 20시간 안에서 다 이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구치소장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내규를 벗어나서 어기고 했다 하는 것까지 다 드러난 마당에 이 범법 행위를 가려야 되고
지금 안양교도 안양구치소로 갔다는데 사실은 네. 이 교정행정직을 한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요. 서울구치소만큼이나 여기가 뭐 1급 진강 그렇습니다. 똑같고요. 오히려 더 편하고 근무하기도 좋고 거리도 서울과 가까워서 다 서울구치소보다는 안양구치소로 간 게 영전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이런 평가가 받도록 전 구치소장을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겠느냐. 지금도 뭐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강도 높은 그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검에 해부하든지 간에 적극적인 의법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공감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요걸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3월 7일 날 오전 9시에 이 변호인들이 들어가서 구치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5시가 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해 보면은 거의 20시간 넘죠. 24시간 넘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거의 32시간을 있었던 32시간. 예. 32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 날 오후 5시에 나왔으니까 거의 32시간, 36시간 정도 되는데 새벽 5시. 예. 근데 요 계산을 해 보면은 이게 자, 시간은 이제 계산을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장시간 1박 2일로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후 2시인데 그 직연이 윤석열 석방한 판결 결정 나온 게 오후 2시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후 3일 7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그 석방을 한다는 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냐. 사전에 언지를 주지 않았느냐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위법 행위했는데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이렇게 1박 2일로 특별 지금 그 접견 예. 한 사실이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기록이 은폐했다는 거죠. 만약 이 사실이면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지금 자, 이제 이 사실이 왜 지금 드러나느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을 체포한다, 강제 구인한다 또는 인치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고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특검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소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게 만약 터졌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빼박처럼 분명히 국민적인 분노 때문에 반드시 끌어냈을 건데 이걸 지금 알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상황 정리가 되어서 결국 의법 처리하자라는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 이거 지금 알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때 정말로 몰랐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 제기를 다시 하면서 무엇이 돌아가도 한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제정신 아닌 나라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제정신 아닌 자들이 국가를 아예 능멸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 윤석열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거의 파탄자 수준으로 영치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있다. 장성철 소장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치금을 정말로 군인들 연금 다 박탈된 사람한테 몇백만 원씩으로 갈라주지. 자기 것만 다 닦아먹고 써버리고 오히려 바깥에 메시지 낼 때는 내한테 모든 책임을 돌려라. 이 따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 출신의 인물이 윤석열의 본색이고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